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간다 코너에 감사 스마일이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시루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루 양안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회사 생활 한 20년 정도 하다가 네. 이제 지금은 독립해서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부동산 투자랑 강의 가끔 하고 네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제 양안성 시루님을 갖다가 또 소개를 갖다 해드릴 텐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구독자 한 5,000명, 한 7,000명일 때 우연찮게 이제 시루님을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동창회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인지는 몰랐어요, 사실.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2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제가 구독자 1만 명이 넘으면 저희 채널에 한번 좀 와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시루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이번에 수투TV 네. 오프라인 세미나가 이제 광주에서 있었는데 제가 또 오늘 다녀왔고, 시루님께서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부동산 그런 노하우를 또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그때 왜 약속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하고 이제 동창, 네.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네네. 하고, 네네. 네, 또 이렇게 나와서 제가 네. 도움되는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보다 부동산 투자를 더 오래 하셨고, 부동산 투자를 갖다 2005년도부터 하셨다고. 네, 그때부터 시작했었죠. 그리고 또 책도 2권, 3권인가요? 네, 2권이고 네. 이제 공저로 네네. 2권 해서 4권? 총 다 4권 치면 또 4권. 집필을 하셨는데, 네. 오늘 또 저에게 감사 스마일 너도 일단 용기를 내서 책을 갖다 집필을 해라. 네. 일단 수도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제가 뽐뿌기를 또 해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 또 감스님들께 일단 제가 시루님을 갖다 모신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왜 해야 됩니까? 시루님. 일단은 보통 이제 급여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네. 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네. 자녀분들이 한 2명 있고 네. 이제 혼자 버는 경우에는 실은 저축을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 저만 해도 지방에서 살았지만 네. 저는 20년 동안 맞벌이 했거든요. 근데 네. 둘 다 괜찮은 직장을 다녔었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큰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급여 외에 좀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처음 한 게 이제 부동산 경매를 배우기 시작했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여유롭게 네. 좀 생활을 하려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시루님의 강의를 갖다 직접 오프라인에 직접 처음 들었어요. 네. 너무 편안하게 강의를 저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뒤에 하시는 네. 이제 엘리스 원님이 네네. 텐션이 엄청 높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중저음이고 거기는 네네. 텐션이 높고 그래서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저음 쪽으로 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았고, 그 뒤에 앨리스님의 그런 또 텐션도 너무 좋아서 네. 오늘 앨리스님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또 했으면서 이제 또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뻔뻔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시루님 때문에 용기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앨리스님께 먼저 명함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네. 친구야 고맙다. 네, 일단 뭐 다음 질문으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경공매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가장 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하고 또 이거는 너무 또 좋았던 부분 네.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웠던 거라고 하기보다는 좀 네. 일이 많은 케이스들이 네. 이제 뭐 내 집 마련 쪽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좀 좋은 아파트, 여건 좋은 아파트 타서 갈아타고 하면 되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네. 좀 이렇게 했던 케이스여서 네. 뭐 경매도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하게 됐고 네. 토지도 하게 됐고 뭐 재개발, 재건축, 네. 분양권, 법인 이런 거를 웬만한 건 전 다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하고 관련된 게 조금 일이 많기는 했어요. 아하, 네네. 어떤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가령 네.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이 많긴 했죠. 그리고 좀 오히려 편했던 거는 네. 뭐 부동산 관련 데이터나 데이터. 이런 거를 보는 거는 훨씬 더 아. 편했죠. 근데 아. 예전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입주 물량을 네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뭐 프로테크 사이트나 분양권을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여러 사이트들에서 입주 물량을 그대로 그냥 알려주니까 네네. 이제 그게 훨씬 수월하기는 했죠. 아. 네, 그래서 수고가 많이 덜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네. 뭐 부동산 공부도 좋은데 네네. 살면서 법은 진짜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실은. 법도 알면 되게 편하고, 법도 알아야 물론 되고. 변호사분이 네. 있지만, 네네. 변호사를 또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 알면 되게 좋고, 세금 또 알면 되게 네. 좋습니다. 세금 기본이거든요. 왜냐면 네네. 세금은 돈하고 바로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세금. 네. 그리고 법인도 알면 좋습니다. 아. 네, 법인.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할 거는 많은데 네네.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뭐 석사나 박사 수준으로 논문을 쓸 정도는 모르셔도 돼요. 아, 그냥 그렇죠. 이제 좀 얕은 수준으로 넓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저도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딜레마가 아닌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데 오늘 제가 정말 시루 양한성 대표님을 만나고 약간 그런 것들 많이 해소가 됐었는데 제 애청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이제 감스님들 중에 이제 30대 때 내 집 마련을 못 해가지고 이제 40이 되고 이제 50을 또 바라보는 나이에서 이제 막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저 또한 그랬고 뭐 양한선 대표님도 그랬고 빠슈님도 그랬겠지만 자꾸 내 집 마련을 빨리 서둘러라 집값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라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안 사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서울은요 정말 매수 대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정말 집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제가 봤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서울은 물량 자체가 좀 부족하죠. 네네. 그래서 그 입주 물량 나온 것만 보더라도 뭐 26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뭐 3, 40년 만에 최소 물량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2년 후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네. 그다음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동네는 네. 또 수도권의 지역은 수요는 많은데 네. 물량이 부족해요. 네, 네. 항상 네. 대부분. 그리고 서울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더 이상 뭐 지을 땅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의 물량은 다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동안 이제 전 시장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좀 멈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서 재개발 재건축으로도 공급이 안 됐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던 점 네. 이게 가장 크고 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면은 여건이 네. 좀 개선됐죠. 네네. 이제 뭐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했고 네네. 또 11월이나 그때 또 추가 인하 기대감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좀 여건이 좋아져서 이제 이런 반등 그리고 이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프라인 강의에서 또 들으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계속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갖다가 제기하고 그래도 이게 뭐 말이 뭐 예를 들어 서울 뭐 원밸리가 60억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보통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네. 그 집값을 까거나 지역을 까거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이 많은 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유튜브 컨텐츠들도 약간 부정적인 컨텐츠를 올려야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게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컨텐츠들을 올리는 거고요. 네네. 일단은 집값이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논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네. 다만 제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뭐 2000년 초반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그 무렵에 이제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전용 면적 8사로 네네. 국민주택 규모로 네. 했을 때 지방광역시 제가 거주했던 지방광역시 분양가가 2억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네. 비싸다. 5천만 원만 싸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못 하죠. 목돈이 없고. 네. 그때 제 통장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2억짜리를 뭐 중도금 대출 무이자 하더라도 대출 받아도 이제 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잔금 대출이. 네네. 그래서 2억짜리를 못 사고 몇 년이 지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도 네. 이제 비슷한 옆에 아. 머리 좋으신 우리 동기가 네네. 아니 광주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무슨 아파트를 사냐 그렇게 하다가 네. 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3억대가 된 거예요. 네. 몇 년 만에. 네네. 그래서 아니 한 5천만 원만 더 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또 4, 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광주도 8사 기준으로 해서 웬만하면 7억대거든요. 7억대인가요? 네, 7억대예요. 네. 오늘 했던 것도 7억대. 네네. 또 물론 더 좋은 곳은 8억대. 네네. 그다음에 뭐 더 좋은 곳은 9억대도 있어요. 네. 고양시보다 비싼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보다 그거 더 보면 비싸요. 고양시보다. 아니 지방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집값은 항상 비쌌고 네네. 뭐 이게 과거 몇십 년 패턴을 봐도 그렇고 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좀 속설인 게 네.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의 뭐 80%, 70%가 네. 부동산에 몰려 있어서 네. 위험하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언론을 좀 뭐 맹신하시면 안 되고 네, 네. 이제 주변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과를 내신 분, 그분들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맞습니다. 조용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뽐뿌질하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네네. 이제 그런 분들 찾아서 조언 받아보고 그러면 언론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좀 다르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와, 정말, 감스 친구입니다. 감사 스마일 친구인데, 저보다 훨씬 투자 경험도 많고, 저보다 이제 정말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저보다 자산도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광주에 와서 제가 또 오늘 놀랬던 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와보고, 지금 거의 8년 만에 왔어요. 근데 광주가 그때만 해도 차가 이렇게 안 막혔는데, 오늘 정말 그 엄청 톨게이트, 막히죠. 네, IC 나오자마자 막 진짜 엄청 막히더라고요. 네,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네. 평일 퇴근 시간 되면은 네네. 한 3, 40분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려요. 네, 그냥 순환도로에 서 있습니다. 순환도로에 서 있어요. 도로가 더 이상 이제 뭐 구도심이라든 이런 것들 확장을 하면 될 텐데 그게 네. 안 되나 보죠? 광주시는 네. 이제 장래 인구 추이를 보면은 네네. 지금이 최고점이 148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41만 정도 해요. 네. 그래서 향후 15년, 20년 되면 뭐 130만 대까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도로 확장은 안 해요. 네, 도로 확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도로도 막히는데 이것도 뭐 한 15년, 10년 지나면 조금 지금보다는 덜 이제 막힐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순환도를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제가 이제 고양시에 있잖아요. 혹시 고양시 부동산 호재 알고 계시죠? 언제 대표님보다는 잘 모르죠. 12월 28일 날 GTX-A 서울운전구간이 개통을 오,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6개월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네.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로 또 가서 또 수동탄을 남들보다 9일 먼저 타고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고양시는요 GTX-A 그러니까 GTX-A 서울 운전 구간에 대한 약간 고양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 호재에 대해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 크게 와닿질 않는데 그 교통 호재가 그 집값이라든지 부동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특히 지방보다는 서울의 네, 수도권에서 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차가 훨씬 더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히다 보니까 교통이 새로 개통되거나 함으로써 특히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다는 네. 거는
엄청나게 큰 혜택인 거고 네. 그다음에 수고를 덜어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교통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훨씬 더 먹혀요. 더 먹힙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고양시에서 이제 광주까지 오는 시간은 한 3시간 남짓밖에 안 네. 걸렸어요. 네. 고속도로가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IC 통과하면서 이 광주역까지 오는데 진짜 한 30분 걸렸나? 네. 20분 걸렸나? 네. 아무튼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철 뭐 네, 2호선 2호선 지금 공사를 하고 한참 있죠. 하고 있다 네. 보니까 더 막힌 약간 공사판 그런 것도 같은 있죠.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을 갖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교통망에 그다음 일자리 그리고 신축의 그런 앞으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만 가면 네.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벌써 지금 우리가 16분이나 이야기를 네, 했네요. 네. 편집하시겠죠. 뭐. 편집 안 합니다. 저는 편집 안 하고 그냥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감스님들께 그러니까 저희 감스님들 중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주택을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죠.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감스님들께 힘찬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지방에 거주하지만 저도 고향에 네. 이제 일산에 물건도 있고 또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갈 일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는 게 네. 엄청난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네, 장점입니다. 저도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오십시오, 이제 집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고는 있지만 네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는 건 엄청난 큰 장점인데 네네. 그게 이제 좀 더 장점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내 집 마련만 잘해서 갈아타기만 잘해도 네. 비과세를 받으면서 네네. 자산을 여유 있게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네. 공부하시고 네. 입지 공부, 세금 공부, 네. 뭐 이런 정책 공부 네네. 하시면 나중에 꼭 이렇게 좀 하늘이 파래 보이고 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네. 이런 시기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깨알같이 제 친구 양한성님을 좀 소개해드리면 히로 캠퍼스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멤버십도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불용님이라든지 앨리스원님이라든지 뭐 월천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 인적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오늘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도 시루님처럼 더 열심히 해서 감스님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갖다 드릴 수 있는 감사 스마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정말 네. 또 이 방송 마치고 또 해외 주식도 또 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공교롭게 오늘 그러니까 빠숑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도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데 빠숑님이 이제 또 광주 오셨으니까 또 광주 또 올라가겠는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정말 약속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정말 서울이나 고양시 오실 일 있으면 네. 꼭 연락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좋았고. 네. 편집 없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네. 다른 주제로 네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 또 시루님이 또 전문 분야가 경공매라든지 또 아파트도 있지만 정말 토지 투자에는 정말 단인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토지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라든지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꼭 토지 투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양한성 대표님께 연락 주실 것을 깨알같이 홍보하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너무 서운해서 어떡하죠? 내년에 만날까요? 아니 올 하반기에 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